이걸 우리더러 먹으라고?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여기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의 급식실에서 여학생들이 간식으로 나온 음식을 보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는 더욱 충격에 빠져 SNS에 이 음식에 대해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 쓴 글이 이슈가 되어 학교에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사립 여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고생 벨라입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에서 명문으로 꼽히며 졸업생 선배들 중에는 유명한 인물들의 딸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전 대통령인 존 케네디와 도널드 트럼프의 딸도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아무튼 저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급식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나옵니다. 메인 메뉴는 보통 미국 음식이 나오지만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인도 음식 등도 같이 나와서 다른 나라의 음식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명문고에 학비도 비싸고 급식비도 비싼 편이라 그런지 다른 미국 고등학교에 비해 급식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들은 대체로 급식이 엉망이거든요. 대부분은 냉동식품을 조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음식들조차 같은 메뉴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학교는 일반적인 미국 고등학교에 비해 정말 호화스럽게 나오는 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영양사인 린다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휴직하게 되셨어요. 저는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 학교의 급식 식단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영양사인 린다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 감사 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5월 첫째 주 동안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이나 카드를 선물하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동안 저희 학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영양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린다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린다 선생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그래도 새로 오시게 될 영양사가 한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의 영양사로 계시던 분이라며 오히려 자신보다 식단을 더 잘 관리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은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한식은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해서 다른 요리에 비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주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김밥이라는 음식이 건강하면서도 칼로리가 적은데 맛있기까지 한 음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에 갔다가 김밥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인당 2개씩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을 보면 미국 내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아직 한식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영양사 린다 선생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한국인 영양사가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인 영양사로 바뀐 후 첫날 저희 학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급식으로 나온 음식들을 보니 하나같이 기름에 쩔은 튀김들과 빨간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중 돼지고기 튀김에 소스가 뿌려져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친구 2명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다행히 급식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 친구들을 병원으로 빨리 옮겼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알고 보니 돼지고기 튀김에 뿌려진 소스에 땅콩가루가 들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한국인 영양사 선생님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메뉴를 구성하여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의 경우 메인 요리로 넣지 않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에게 미리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이 음식을 제외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새로운 한국인 영양사 선생님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재료를 미리 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 학교에 가보니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한국인 영양사에게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 항의하고 계시고 맞은편에는 한국인 영양사가 언짢은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한국인 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영양사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책임을 물으려면 이전에 있던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학교에서 책임져야죠. 아니 근데 알레르기가 있는 고작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 메뉴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급식을 먹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어이없어 하며 영양사 선생님을 향해 더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은 혼잣말로 궁시렁대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한국말로 욕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항의하던 학부모님들 중 한 여성이 영양사 선생님을 향해 당신 중국인이죠? 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놀라 이 여성을 쳐다봤어요. 이 여성은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9학년 학생인 유빈이 엄마예요.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 산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유빈이 말로는 영양사 선생님이 한국인이라고 하던데 방금 혼잣말로 하신 말은 분명 중국 욕이네요. 정말 한국인 맞으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양사 선생님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인 맞아요. 제가 최근에 중국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와서 중국말이 입에 밴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욕이 아니라 큰일 났네 어쩌지라고 중국어로 얘기한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부모님들이 황당해했고 유빈이 어머니는 곧장 이렇게 받아쳤어요. 저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서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까지 꽤 잘 아는 편이에요. 특히 최근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번역하는 일을 해서 중국어를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 선생님이 하신 말은 중국말로 하는 욕이었어요. 중국 후난 지역에서 사용하는 후난어 특유의 사투리를 쓰시는 것을 보면 단순히 여행을 오래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빈이 어머니의 차분한 말투와 논리적인 이야기에 영양사 선생님은 당혹스러워하다가 결국 자신이 중국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제서야 한식이 건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급식으로 나온 메뉴들은 죄다 튀김들과 기름기 많은 국물뿐이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국인 영양사인 줄 알았던 영양사 선생님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기름진 중식 메뉴들이 메인 메뉴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양사 선생님은 학부모님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뉴 구성과 알레르기성 재료 정보 표기에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알레르기 표시에 대해 정말 전에 듣지 못했냐? 왜 한국인인 척 했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이전에 영양사로 계시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긴 했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전교에 6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 영양사로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영양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었는데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이라면 모를까 중국인은 안 뽑는다는 말을 듣고는 이 학교에서도 중국인이라고 하면 취업하기 매우 어렵고 한국인인 척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적을 속이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경악하시며 중국인 영양사를 향해 취업을 위해 국적을 속이다니 미쳤습니까? 오늘까지만 하시고 바로 나가세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한국인인 줄 알았던 영양사 선생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고 학교에 영양사로 부임한 첫날 학교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어 놓고 이틀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역대급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셔서 그나마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에 저와 제 친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은 모두 중국인 영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듯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배는 고팠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 찜찜한 마음으로 급식실에 가기 위해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교실 문을 여는데 교내 방송이 울렸어요. 방송실에서 알립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갑작스레 그만두셔서 오늘 점심은 부득이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대신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래 점심시간은 12시부터지만 갑작스러운 준비로 지연되어 12시 30분부터 급식 배식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오늘 일어난 사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송반인 친구 엠마가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중국인 영양사 선생님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잖아. 그런데 기분 상해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점심 준비하던 중에 집에 가버렸대. 그리고는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집에 가시다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다시 학교에 오셔서 급식 준비를 해주셨대. 엠마의 얘기를 들은 저희 반 아이들은 남을 속이는 것에 거리낌 없고 책임감 없는 중국인 영양사의 모습에 분노했어요. 그렇게 중국인 영양사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얘기하다 보니 금세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급식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알록달록한 채소볶음이 놓여 있었고 계란 프라이와 빨간 소스 앞에 급식을 퍼주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서 계셨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어서 흠칫하기도 했지만 일단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얼른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밥과 고기볶음 그리고 각종 채소볶음들을 차례로 받았어요. 그리고 유빈이 어머니께서 빨간 소스를 주시면서 이 음식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흰밥 위에 고기볶음, 나물, 계란 프라이까지 다 올리고 이 고추장이라는 소스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섞어서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해서 유빈이 어머니께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채소볶음들을 그냥 다 섞어서 먹으라고 하신 건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유빈이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네, 섞어서 먹기 아까울 수도 있는데 비빔밥이라는 이름에서 비빔은 비빈다, 섞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 말을 믿고 한번 그렇게 먹어봐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음식을 섞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떨떠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놓여있던 음식을 보고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상한 모습에 꼬치 음식이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괴하게 생긴 모습에 저는 음식을 받길 거부하고 그냥 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 다음으로 급식을 받은 유빈이는 제 옆에 앉으며 제가 받지 않은 꼬치 음식을 저의 식판 위에 놓았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이건 한국식 핫도그야. 그 중에서도 감자 핫도그인데 여기 울퉁불퉁 박힌 알갱이들이 감자야.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핫도그 가게를 하시는데 내가 중국인 영양사에 대한 얘기를 아빠한테도 했더니 매장에서 파는 감자 핫도그를 학교에 가져오셨어. 우리 아빠 매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 중 하나야. 보기에는 이래도 정말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 저는 이게 핫도그 종류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핫도그는 부드러운 롤빵 사이에 소시지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약간 햄버거와 비슷한 느낌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유빈이 말에 의하면 한국식 핫도그는 꼬치에 소시지를 꽂고 빵 반죽을 입혀 감자 알갱이로 뒤덮은 채 튀긴 모습이었어요. 저는 유빈이의 말을 듣고는 떨떠름하게 그녀가 권한 감자 핫도그를 집어들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유빈이의 자신만만한 듯한 표정을 보고는 맛이 조금 궁금해지기도 해서 감자 핫도그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바삭한 튀김과 부드러운 소시지 그리고 감자 알갱이의 조합이 입안에서 만나면서 처음 느껴보는 조합인데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감자 핫도그의 맛을 느끼며 음미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여준 것은 사람들이 한 매장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분식이라는 음식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빈이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한국의 분식들을 파는 가게이고 엄청나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맨날 줄 서서 사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빈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에는 한국식 핫도그뿐 아니라 김밥, 떡볶이, 오뎅이라는 한국 분식들도 팔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SNS가 난리가 났고 지금은 우리 동네뿐 아니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까지 매장을 오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김밥이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국 음식들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몰라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핫도그를 먹어보니 다른 한국 음식들도 그 맛이 기대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식 핫도그까지 먹어보니 메인 메뉴로 나온 비빔밥이라는 음식에 대해 그 맛이 더 궁금해졌어요. 유빈이는 비빔밥도 정말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예쁜데 아주 고소한 향이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저는 포크로 비빔밥을 조금 떠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빈이가 저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같이 비벼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어 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급식을 받을 때 유빈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유빈이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 고기볶음, 채소, 계란, 소스까지 한 곳에 담아 포크로 조금씩 섞었습니다. 유빈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이건 숟가락으로 비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숟가락은 보통 스프를 먹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마구 비벼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음식의 특성상 포크로 먹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유빈이의 말을 믿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에서 뒤섞이며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음식의 모습에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음식을 다 비비고 나니 더욱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주얼에 선뜻 먹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비빔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채소와 고기, 밥과 소스가 어우러져 너무나도 조화로운 맛이었고 특히 고소한 맛이 입안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유빈이는 원래 한국에서 전통적인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 소스는 매운데 유빈이 어머니께서 미국인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소스를 덜 맵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유빈이 어머니의 세심함과 환상적인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비빔밥을 먹어보니 정말 한식이 왜 건강하고 맛있는 웰빙 음식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미국 음식들은 주로 기름져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거나 아예 샐러드처럼 건강하지만 그다지 맛있지 않은 음식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비빔밥은 다양한 야채, 고기, 계란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입맛까지 사로잡는 음식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 먹은 비빔밥을 생각하니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아무튼 음식을 먹으면서 급식실을 둘러보니 아마 저뿐만 아니라 급식실에 있던 저희 학교 학생들 모두가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보였어요. 이미 핫도그를 다 먹고 더 먹기 위해 다시 줄을 선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한국의 음식에 감탄하며 SNS에 먹고 있던 음식의 사진과 함께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특히 감자 핫도그와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준비해 주신 유빈이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같이 적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유빈이와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길 많은 학생들이 그날 한식을 먹어보고는 한식 메뉴도 점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학교 급식 메뉴에는 한식 코너가 따로 생기게 되었어요. 또한 학교에서 유빈이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분식집과 계약을 맺어 한식 코너에 핫도그가 납품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 가서 전통적인 한식들도 먹어보고 싶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보려고 해요.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더 전통적이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겠네요. 벨라가 한국에 여행 와서 어떤 음식들을 먹어보면 좋을지 여러분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이상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이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